2025년 1월 평양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또다시 남한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남조선 괴뢰 정권의 흡수통일 망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흡수통일 남한에서는 이미 잊혀진 단어입니다. 2024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통일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거의 사라졌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북한은 왜 유독 흡수통일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남한은 통일에 무관심한데 북한은 왜 계속해서 흡수통일 음모를 분쇄하겠다고 외치는 걸까요? 혹시 김정은은 정말로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김정은의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흡수통일이라는 단어를 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지 말입니다. 2024년 11월 북한 노동신문은 한 편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고 흡수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같은 달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조선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는다. 통일은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70년 넘게 민족의 수건이라고 외쳐온 통일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역사적 악수, 2018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북은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은 아예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전문가 이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수사적 변화가 아닙니다. 전략적 전환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통일을 포기했으면서도 왜 계속 흡수통일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이 말하는 흡수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 문건과 탈북자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이 말하는 흡수통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북한 체제의 완전한 붕괴.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남한식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것. 둘째, 남한 문화와 자본의 유입. K-팝, 한국 드라마, 자유로운 정보 유통.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셋째, 김정은 정권과 핵심층의 처벌. 독일 통일 이후 동독 간부들이 재판받았던 것처럼 북한 고위층도 인권 유린과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넷째, 북한 주민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 국경이 열리면 수백만 명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는 체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김정은에게 흡수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990년 독일 통일을 떠올려 보세요. 동독 공산당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당 간부들이 재판을 받았고 비밀 경찰 슈타지 요원들은 처벌받았습니다. 김정은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 탈북한 전 노동당 간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간부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독일 통일을 잊지 마라.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흡수통일은 우리 모두의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북한 엘리트들에게 흡수통일은 악몽입니다. 당 간부, 보위부 요원, 군부 고위층, 그리고 돈주라 불리는 신흥부유층. 이들은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면 이들의 재산은 몰수될 수 있고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지금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흡수통일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합니다. 엘리트층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남한이 우리를 흡수하려 한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모두 파멸한다. 이것은 공포를 통한 결속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우리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적대감을 통한 단결입니다. 결국 흡수통일이라는 단어는 김정은에게 만능 도구입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핵 개발을 정당화하며 경제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정은은 정말로 흡수통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정치적 수사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김정은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20대 후반의 젊은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너무 젊다, 경험이 없다, 권력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CNN, BBC, 뉴욕타임스 모두 북한의 불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2013년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이자 2인자였던 장성택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다 잔인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죠. 나를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한다.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분쇄한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정은의 최우선 목표는 단 하나. 체제 생존 통일도, 경제 발전도, 주민 복지도 아닙니다. 오직 김씨 왕조의 영속성, 자신의 권력 유지, 그것뿐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많이 연구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통일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환호했지만 동독 공산당 지도부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에리히 호네커, 동독의 마지막 지도자. 그는 통일 후 재판을 받았고 말년을 쓸쓸하게 망명지에서 보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을 겁니다. 나는 절대 호네커처럼 되지 않겠다. 김정은이 두 번째로 주목한 사건은 리비아입니다.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그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서방과 화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그를 환영했죠. 하지만 아랍의 봄이 왔을 때 카다피를 구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다피는 반군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김정은은 이 영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곧 죽음이다. 탈북한 고위 관리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간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카다피는 핵을 포기해서 죽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해서 침공당했다. 우리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만이 우리 체제를 지킨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탄도 미사일, 잠수 한발사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왜 이렇게 많은 도발을 할까요? 경제는 어렵고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왜 미사일 개발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은 체제 생존 보험입니다. 미국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보험, 남한이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보험,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도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보험. 그리고 북한 엘리트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 간부, 보위부 요원, 군 장성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통일 이후 자신들에게 닥칠 처벌과 몰락입니다. 18년 탈북한 전 보위부 간부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그 후를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재판을 받을까? 감옥에 갈까? 재산을 몰수당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김정은 체제에 묶어둡니다. 북한 핵심 계층은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500만 명, 전체 인구의 20% 정도입니다. 이들은 김정은 체제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질입니다. 김정은은 이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남한이 우리를 흡수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흡수통일 공포의 정치적 활용입니다. 흡수통일 담론은 세 가지 목적에 활용됩니다. 첫째, 외부의 위협으로 내부 단결. 남조선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를 없애려 한다. 이 서사는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립니다. 둘째, 핵 개발의 정당성. 흡수통일을 막으려면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굶주려도 핵 개발을 계속할 명분이 됩니다. 셋째, 경제 실패의 핑계. 우리가 어려운 것은 남조선과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를 흡수하려 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체제 붕괴, 권력 상실, 그리고 처벌입니다. 흡수통일은 그저 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정은은 정말 통일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한 분단을 원하는 걸까요? 2024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제1의 적대국이며 불변의 추적이다. 통일은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70년 넘게 조국 통일을 외쳐온 북한이 스스로 통일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다 한번 되돌아볼까요? 김일성은 통일 없이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은 조국 통일은 민족 최대의 수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통일은 끝났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솔직한 선언입니다. 김정은은 애초에 통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공식화한 겁니다. 왜 김정은은 통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통일은 김정은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남한 주도의 통일. 이 경우 김정은 정권은 사라집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잃고 아마도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 2 북한 주도의 통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남한의 경제력, 군사력, 국제적 지지를 고려하면 북한이 남한을 흡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바로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처럼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남한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부를 통제하고 권력을 지키는 것. 이것이 김정은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023년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을 만났습니다. 2024년에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왜 갑자기 러시아와 가까워진 걸까요? 답은 국제 정세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질서의 재편.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김정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나를 필요로 한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과 남한은 나를 제거할 수 없다.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안전하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쏩니다.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끕니다. 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나는 핵을 가지고 있다. 나와 협상해야 한다. 김정은은 최근 몇 년간 평양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스키장, 놀이공원. 주민 전체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평양 엘리트들의 생활은 개선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산입니다. 핵심 지지 세력을 만족시키면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 주민 전체를 잘 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핵심층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독재 체제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남한의 변화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의 56%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30대의 48%가 같은 대답. 통일 비용 부담하고 싶지 않다. 67%. 남한의 젊은 세대는 통일에 무관심합니다. 통일? 왜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왜 북한을 책임져야 해요? 김정은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하고 있을 겁니다. 남한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완벽하다. 이제 나는 안전하다.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통일? 아닙니다. 경제 발전? 그것도 아닙니다. 주민 복지? 더욱 아닙니다. 김정은의 유일한 목표는 김씨 왕조의 영속성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 정세는 김정은에게 유리합니다. 미중 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경제적 숨통 확보, 핵무기로 안보 보장, 남한의 통일 무관심으로 흡수통일 압박 감소. 김정은에게 지금은 최적의 환경입니다. 통일을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분단이 자신에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선언합니다. 통일은 끝났다. 남조선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영원한 분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체제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니까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김정은에게 흡수통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입니다.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체제 붕괴입니다.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영원한 분단입니다.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는 그의 말. 그것은 통일을 막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외침입니다. 김정은의 진짜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영속성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김정은의 선택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 정세, 남한의 선택, 북한 주민의 의지,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한다는 것. 자막: 김정은의 선택과 한반도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